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오늘 12월 7일이죠. 오후 5시 표결에 붙여진답니다. 물론 지금 국힘의 당론이 탄핵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통과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또 이탈표가 개인적으로 나올지 정말 알 수 없는 지금 촉각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강신업TV 구독자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실이 오늘 담화를 발표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담화를 발표하는 것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탄핵이라든지 내지는 또 다른 큰 그런 일이 있을 때 국회에서 그 전에 나가가지고 말이죠.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파면을 위한 어떤 절차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하나의 형사 절차하고 비슷한 것이란 말이죠. 그럼 자기를 갖다가 방어하고 자기를 갖다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때 비상계엄 담화문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해제할 때 이제 해제문을 발표한 거 외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 비상계엄을 왜 발령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제를 했는지 그리고 그 전간의 경위와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한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국회에서 탄핵 표결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필요해 보이고 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실의 담화가 지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담화에서 어떤 내용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서 담을지 지금 나온 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담화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래도 본인이 왜 비상계엄을 발령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의 전국 상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설명을 국민들께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고요. 국민들께 직접 그렇게 호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호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말이죠.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정부 상태가 아니면 뭡니까? 원래가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중우 정치를 거쳐서 무정부 상태로 간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게 잘 되면은 민주주의는 꽃입니다. 근데 이게 잘 못 되면 이게 중우 정치라 해서 어리석은 이 군중을 갖다가 정치인 몇 놈이 속여가지고서 자기들이 정권을 갖다가 획득하고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행사하는 이런 단계로 갑니다. 이게 중우 정치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타락하게 되면은 무정부 상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정부가 있으나 마나 또 당이 있으나 마나 또 국회가 있으나 마나 이렇게 됩니다. 지금의 국회가 있으나 마나예요. 국회가 국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가 지금 문의만 있지 국회가 뭘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까? 아니면 국회가 사회 정화를 위해서 저 돈 많고 그다음에 권력 갖고 장난치는 애들 국회가 과연 얼마나 그들을 갖다가 또 제어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까? 오히려 이 힘없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야말로 또 자기들 이익을 갖다가 취하기 위해서 이 카르텔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말이죠. 공천 장사를 하고 공천을 엉터리로 갖다가 그야말로 하고 이것이 바로 지금의 국회 아닙니까? 이번에 민주당의 한번 행태를 보세요.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졌습니까? 이재명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천한 사람들 보세요. 자기를 변호한 사람들을 갖다가 사적으로 말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국회의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변호했던 사람들이 계속 국회의원이 돼도 니들은 내 변호인이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니들은 내 시다발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범죄자들을 갖다가 그것도 아주 극렬한 나쁜 범죄자들을 갖다가 다 공천을 줘가지고 걔들로 하여금 자기를 옹호하도록 자기를 갖다가 변호하고 자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시종 들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국회뿐입니까? 지금 헌법국가기관 여기를 갖다가 지금 거의 다 민주당에서 무력화시켰습니다. 심지어 헌재마도 무력화되고 있고 감사원마저 무력화되고 있고 검찰과 경찰마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것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노리는 거는 무정부 상태를 그야말로 유도해서 사이가 혼란해지면 그러면 그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라고 하는 사회 여론이 비등해질 것이고 그 틈을 타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린 다음에 자기가 깜빵 가기 전에 대선을 치러서 그래서 대통령을 먹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대통령을 먹으면 이제 이 사회는 어차피 속이는 게 가능한
선전선동으로 얼마든지 괴돼지처럼 속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고서 저 러시아의 푸틴처럼 계속해서 장기 집권을 하자. 이것이 이재명의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 법에 따라서 한 번 하고 내려올 것인지 그것도 정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서 다시 또 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푸틴식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장기 집권을 획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대한민국은 이제는 완전히 풍전등화입니다. 이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안개 속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안개가 저기 낀 고속도로를 갖다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거야. 언제 어느 때 그야말로 반대쪽에서 오는 차와 부딪힐지 언제 어느 때 갓길로 빠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정말 초미 아주 과거에 없었던 그러한 지금 긴급사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제대로 뭐라고 말하냐면 제2차 계엄을 할지도 모른다. 무슨 짓거리를 저지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저것들이 지금 헌법재판소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은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지금 프레임을 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치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을 걸어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지율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래서 스스로 내려오게 하거나 내지는 다시 또 이번에 탄핵안이 부결되면 또 추진을 해가지고서 기어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람은 한 방향으로 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역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다시 하겠답니다. 그게 특검과 같은 건지 압니까? 탄핵 역풍이라는 거 몰라요? 만약 그럼 탄핵만 하고 있다가 대한민국이 망가지면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외국인들이 전부 다 돈을 빼고 있는데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은 순항할 것 같습니까?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설사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렇지도 않겠지만 과연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이거는 꿈입니다. 꿈이고 되지도 않는 망상입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조혜진 의원이 말을 했습니다. 이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니들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그 국민들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 지지를 받고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딱 이렇게 벌써 지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쟤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고 이재명 정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거기다가 그래? 이재명 정권? 니들이 그래 만들 수도 없겠지만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재명 정권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딱 의문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너도 마찬가지다. 너는 지금 깜빵 가거나 아니면 네가 혹시 그 깜빵 가는 시기를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너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도 역시 그런 처지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발광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발광을 하고 있냐면은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탄핵안을 부결시키면 국민의힘을 갖다 위원정당 해산 심판하겠답니다. 이게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위원정당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우연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이 미친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과연 미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12월 7일 2024년 12월 7일 표결안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안이 이제 붙여지는데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담화문에서 바로 저 이재명의 저 어떤 방탄, 민주당의 저 그리고 위법한 저런 어떤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꾸짖어 주기를 바랍니다. 못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전면전입니다. 어차피 마주 달리는 지금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여기서 물러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십시오.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말이죠. 저는 민주당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여론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흐를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어떤 위기인데요. 이 위기를 그야말로 슬쩍 넘기고 그다음에 더 탄탄한 그런 어떤 국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발표 있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